안녕하십니까.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테크니컬 세일즈 스페셜리스트 사모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튠 사이픽스 이미지 플로 사이토메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어튠 NXT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 신제품 사이픽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튠 NXT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전에 앞서 플로우 사이토메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 사이토메터리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세포를 유속으로 흘려주어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팩스라고도 많이 불리시는데요. 네, 팩스라는 단어에서는 솔팅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팩스라고도 많이 부르시지만 어떤 실험을 하냐에 따라 좀 이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용으로만 사용하신다면 애널라이저로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플로 사이토메트리가 더 정확한 용어이시고요. 반면에 이제 원하는 마커를 현감 염색해서 세포를 분류해서 모아주는 그런 추후의 실험을 진행하신다면 솔터군을 이용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미징 플로 사이토미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세포 모폴로지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애널라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플로 사이토미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실 수가 있습니다. 플루이딕스, 세포의 유속을 관여하는 플루이딕스, 그리고 레이저라 볼 수 있는 옵틱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이제 편리성으로 말할 수 있는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어튠 NXT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말씀드릴 때 자동차랑 많이 비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동차의 엔진이 좋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옵션이 좋은 차를 좋은 차라 말하듯이 레이저가 좋고 속도가 막힘이 적고 빠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편한 소프트웨어를 좋은 제품이라 말하듯이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루이딕스에 앞서서 펌프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프 중에서는 이제 펠리스테틱 펌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모델이 들어간 펌프가 들어간 모델들은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롤러가 굴러감에 따라 이렇게 세포의 유속이 흘러가는 형태라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때 튜빙에 열렸다 닫혔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압력이 있어서 세포의 유속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데이터의 경향성도 흔들린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펠리스테틱 펌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 어튠 NXT에서는 시린지 펌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시린지 펌프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주사기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볼륨을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주는 형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의 펠리스테틱 펌프가 셀 카운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즈를 꼭 사용해 있어야만 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저희 어튠에서는 이런 비즈 없이도 셀 카운팅이 앱솔루트 셀 카운팅이 매우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펌프들보다 10배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슈가 훨씬 적고요. 그리고 속도 또한 10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머금었다가 읽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샘플이 이렇게 남아있다 하시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샘플 리커버리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플루이딕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동일하게 다른 플로 사이토메터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속도를 낮은 속도와 높은 속도가 있다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낮은 속도에서는 물줄기가 얇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속도를 높여준다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압력을 높여주는 방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은 속도람은 물줄기를 넓혀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줄기를 넓혀주는 현상 때문에 단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세포가 레이저를 통과할 때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세포가 통과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렇게 결과값을 보시면 히스토그램의 밴드가 매우 브로드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 사이토메트리는 하나의 세포당 발현하는 몰레큘의 형광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이렇게 여러 세포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결과값이 이제 브로드하다라는 것인데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잘 구별해주는 장비가 좋은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밴드가 브로드하다 보면은 네거티브 파퓰레이션과 포지티브 파퓰레이션이 좀 중첩될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쿠스틱 포커싱이라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특허받은 기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지나가는 관에 사이드에서 음파를 쏘여주는 형식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세포가 일렬로 정렬되게 되고 하나의 세포만 레이저를 통과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값을 보시면 이 히스토그램의 밴드가 매우 타이트하고 내로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한마디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이제 구별을 확실히 잘 분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세포의 흐름이 무작위적으로 흐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음파를 쏘여주게 되면 초점이 안쪽으로만 맺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세포 하나씩만 흐른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장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로 사이토메트리의 트러블 이슈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막힌 현상일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세포가 안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세포가 붙을 확률이 적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막히는 현상도 적게 되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만 세포가 흐르기 때문에 버퍼 사용량 또한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어튠 기기가 사이즈가 매우 컴팩트한데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버퍼 사용량이 적다라는 것과 그리고 막히는 문제가 적다라는 것 그리고 데이터의 결과값도 매우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어쿠스틱 포커싱 기술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자동차의 엔진으로 비유할 수 있는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레이저는 저희가 레이저 브랜드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레이저에서도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고 어떤 그레이드를 쓰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튠에서는 코이런트사의 레이저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산 레이저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레이저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고가 장비에 들어가는 5억 이상의 고가 장비에 들어가는 레이저를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레이저는 블루 레이저를 기본으로 총 4개까지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장점인데요. 그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블루 레이저만 사이즈와 그레이드를 측정하기 위해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더라도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온사이트에서 당일에 이제 진행 가능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블루, 옐로우를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추후에 레드, 바이올렛 이렇게 업그레이드 순차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번에 다시 이제 풀 스펙으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요. 그에 따라 총 14컬러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플렉서블하게 이제 레이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시고요. 네, 그 다음 또 레이저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시를 하나 드리면 영화관에서 영사기에서 빛을 쏘여 주었을 때 먼지나 수증기를 날리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는 공간에서 이제 수증기나 먼지에 의해서 광원이 깎이는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뭐 지금 좋은 레이저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좋은 레이저의 광원이 깎이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그래서 모색을 했어요. 그 결과를 이제 보시면 이제 레이저가 나오는 간에 옵틱 파이버로 쌓여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얼라이먼트가 픽세이션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도 픽세이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터, 이렇게 얼라이먼트 또한 다 픽세이션 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가질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얼라이먼트가 또 틀어지는 이슈가 이제 엔지니어를 부를 수 있는 가장 많은 또 두 번째 이슈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막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이제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픽세이션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볼텍스나 센트리퓨지 작은 것들은 같은 테이블에서 이용해도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기의 소프트웨어에도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자동차의 옵션들에 대해서 비유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윈도우 기반으로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랑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단에 탭들이 있고 그 탭에 아이콘들이 있어서 각각에 맞춰서 클릭해 주셔서 쉽게 아이콘에 맞춰 이용해 주시면 돼요. 정말 보기 쉽게 이런 그림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G까지 다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F2로 이름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다른 데이터 소스로 옮길 때도 쉽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컴펜세이션을 이제 유저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큰 허들로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컴펜세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프리와 포스트 컴펜세이션 둘 다 가능합니다. 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컴펜세이션이라고 많이 알으실 텐데요. 그 싱글 파지티브로 스테이닝된 샘플들을 하나씩 읽어줌으로써 이 기기 내에서 소프트웨어 내에서 오토 칼큘레이션 해주는 방식으로서 적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매우 쉽게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포스트 컴펜세이션이라 하면 이렇게 뷰 매트릭스를 열어서 숫자를 입력해 주시는 고전적인 방법이십니다. 이것도 가능하시고요. 거기에다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플랫 컴펜세이션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컴펜세이션을 이제 오토나 아니면 이렇게 숫자로 입력해 주는 방식 외에도 단순히 드래그만으로 쉽게 컴펜세이션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또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만으로 쉽게 컴펜세이션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튠 NXT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온 사이픽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저희 어튠의 히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어튠 첫 모델인 어쿠스틱 포커싱 사이토미터로서 첫 모델이 출시가 되었고요. 2012년도에 멀티 플레이트 리더기인 오토 샘플러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금까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널리 알고 계신 어튠 NXT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런 오토 샘플러에 자동으로 플레이트를 넣어줄 수 있는 로보남인 오비터가 호환되게 적용이 되도록 출시가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오토 샘플러 업그레이드 모델인 사이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FDA 인증과 관련된 20년 CF 파트 11 또한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적용되도록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에 어튠 사이픽스가 출시가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NXT와 거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상단에 조금 더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브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달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튠 사이픽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어튠 NXT의 기능은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 브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싱글렛과 더블렛, 클럼프, 데브리스와
확실히 세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향상된 이미징, 효율성, 유연성, 혁신적인 유세포 분석기로서 고강도 그리고 고처리량을 위한 어쿠스틱 포커싱 플루이딕스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세포의 모포로지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희 또 어튠 사이픽스에 대한 장점들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어튠 NXT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면요. 일단 어쿠스틱 포커싱 기술이 있기 때문에 10배 빠르고요. 따라서 이런 레어 파퓰레이션 검출과 같은 새로운 실험 설계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토 샘플러나 그리고 로보담 형태들을 동시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한 자동화 옵션으로서 같이 적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튠 NXT 같은 경우는 원 레이저부터 사용했다 하시면 사이픽스 같은 경우는 투 레이저부터 포 레이저까지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최대 14컬러까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올렛 컬러를 6개 볼 수 있는 V6 채널 또한 적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클러깅 현상이 매우 적어요. 따라서 이런 샘플 손실 방지나 이런 시간 낭비에 있어서도 저희 장비가 매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뮤노온콜로지나 휴머 샘플 그리고 크리스퍼 셀 엔지니어링에도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튠 NXT의 장점을 가지고 추가로 이런 스펙의 렌즈와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당 최대 5,000개 이미지까지 동시에 캡처가 가능하세요. 사이즈가 작으면 6,000개까지 가능하지만 일단 일반적인 세포 사이즈는 초당 5,000개까지 가능하신데 즉 초당 5,000개까지 속도로 읽으신다면 모든 샘플 세포의 닷과 이미지를 다 찍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0.3 마이크로미터 퍼 픽셀과 0.8 마이크로미터 파티클 디텍션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모집단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그 모집단에서만 사진을 찍고 싶다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이제 거기 모집단 안에서만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FCS 파일 이벤트를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하나의 닷과 그리고 세포 이미지를 하나씩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사이픽스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 레이저를 기본으로 해서 총 4레이저까지 구성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당일에 업그레이드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샘플러와 같이 호환이 되는데요. 이때는 사이킥 모델들과 호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와 CF8 파트 11 또한 이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워런티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NXT와 유사하게 동일하게 1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어튠 사이픽스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어튠 NXT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랜스펙션의 에피션시나 서피스 마커, 그리고 ICS 스테이닝, 그리고 트랜스펙션 스테이닝, 그리고 세포 프롤리퍼레이션을 볼 수 있는 셀 트레이스, 그리고 에이팝토시스 어세이, 셀 사이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셀 카운팅이 비즈 없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멀티플 사이토카인 어세이나 그리고 ROS, 그리고 플루폼의 안티바디 또한 적용 가능하시고 사이즈가 작은 엑소돔이나 그리고 바이러스 파티클 박테리아, 미토콘드리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NXT에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픽스에서도 기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사이픽스는 싱글렛과 데브리스 그리고 클럼프스를 이제
구별해 주는 데 있어서 특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싱글셀을 저희가 확실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로사이토메트리는 하나의 세포가 발현하는 몰리큘을 측정한 장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블렛이나 트리플렛, 멀티플렛들이 있다 보면은 얘네들을 게이팅 아웃 시켜주지 않으면 형광의 인텐시티가 더 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세포만 꼭 분류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예시를 보다시피 PI로 스테이닝 했을 경우 하나의 세포는 이렇게 인텐시티가 낮게 나오지만 반면에 정말 세포들이 뭉칠수록 형광의 인텐시티가 크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싱글렛 게이팅을 함으로써 직접 눈으로 세포에 하나씩 세포가 있는 걸 확인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서는 세포의 사이즈를 제가 측정 줄일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PBMC의 플랫을 일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경험적으로 림포사이트가 사이즈나 그래놀이 적고 모노사이트가 사이즈가 좀 더 크며 그래놀이 많은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림포사이트인 T셀과 B셀은 이렇게 사이즈 측정을 하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모노사이트는 사이즈가 좀 더 크다라는 걸 이렇게 면적으로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세포 아니고도 어떤 세포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세포 사이즈가 알고 싶다 하시면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해서 면적을 통해서 세포 사이즈를 측정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장점으로서는 세포의 모폴로지를 보실 수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플랫 형태로 봤을 때는 사실 두 데이터의 차이점을 아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T세포 세포주인 적개셀을 측정하신 건데요. 보시다시피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는 세포 주변에 이런 돌기 형태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세포를 자극을 시키면 세포 주변이 이제 세포 막부변이 매우 매끄러운 형태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데이터로서는 두 데이터가 구별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세포 모폴로지를 봄으로써 자극이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 데이터에서 볼 수 없던 자극에 의한 세포 모양 차이를 이미지화 해준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에이팝토시스 어세이도 정말 많이 응용하시는 실험이실 거예요. 기존에는 에이팝토시스 어세이를 하시면 아네신5와 그리고 PI 스테이닝을 통해서 에이팝토시스 스테이지를 구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데이터에서는 이런 플랫 데이터나 히스토그램 데이터 말고도 이렇게 이미지화 통해서 직접적으로 세포가 죽어가는 걸 정말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네신5가 스테이닝 된 세포들은 이렇게 점점 세포가 쪼그라드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네신5 스테이닝 파지티브 세포 중에서도 PI가 스테이닝 된 세포들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에이팝토틱 바디를 형성해서 완전 쪼그라든 형태를 가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팝토시스 스테이지에 따라서 세포 모폴로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다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안쪽 막이 노출되어 아네신5가 스테이닝 되고요. 추후에는 이제 PI까지 노출되면서 에이팝토틱 바디를 형성함으로써 완전 이제 세포가 터져가면서 죽어가는 현상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셀-투-셀 인터랙션 또한 관찰 가능하신데요. 이건 사이토톡시시티 어세이에 적용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카티나 NK의 사이토톡시시티를 측정한다 하시면 타겟 세포의 CFS이나 셀트레이스 레이블링을 통해서 그 셀트레이스 레이블링이 된 세포에서 PI나 여러 그 세포가 죽을 수 있는 형광 물질들 처리함으로써 사이토톡시시티를 측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기기를 사이픽스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타겟 세포는 저희는 타겟 세포로서 지금 라모스 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암세포주입니다. 이 비암세포주는
셀트레이스 바이올렛을 염색했고요. 그리고 이 B세포로 암세포주를 죽일 수 있는 카티세포는 셀트레이스 파레드로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싱글 파지티브로 봤을 때는 하나의 세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더블 스테닝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세포 두 개가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타겟 세포를 카티 세포가 인터랙션해서 퍼포린 그레인 잠비아 같은 물질로서 진짜 사이토톡시서티로 죽이는 과정 또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플랫 데이터 플러스로 이런 이미지 데이터까지 있으면 좀 더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사이픽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 플랫 데이터만 보시면 그냥 세포주가 이렇게 그냥 플랫 형태로 찍혔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 사이픽스로 브라이트 필드 카메라로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세포 주변에 이런 박테리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주 관리가 이제 컨탐이 되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 오염을 이미지화해서 QC용으로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어튠 NXT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은 이런 미생물 또한 측정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사이픽스를 이용해서도 이런 미생물 또한 모폴로지까지 찍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렇게 플랫 형태로도 이제 디텍션이 가능한데, 이 두 이미지를 보시면 둘 다 같은 균주입니다. 둘 다 이콜라이 균주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균주를 보았더니 단일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좀 사이즈가 큰 미생물을 보았더니 이게 분열하기 전에 길게 늘어진 형태로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모폴로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미생물에서도 이제 모폴로지를 본다면 좀 더 좋으시겠죠. 따라서 미생물 분열 주기에 따른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류, 알게이를 측정하시는 그런 랩들에서도 이런 모폴로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튠 NXT 그리고 사이픽스에 대한 좀 더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